내가 만난 친구들 중 인생을 정확히 계획한 대로 살아낸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을 짜는 사람이라도 예정에 없이 찾아오는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친구들도 대부분 동문회에 혼자 왔습니다. 무릎과 엉덩이 어깨가 성한 친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나타난 혈색만 봐도 지난 30년 동안 누가 술을 많이 마셨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총동문회 직전에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재산이 많을수록 스스로 행복하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같은 설문조사 결과 하버드 84학번 동문이 가장 채우고 싶은 욕구는 수면욕이었습니다. 잘 자는 일은 섹스나 돈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외모 면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체로 준수했습니다. 소득이나 직장에서의 직책 승진 면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체로 성과가 좋았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삶에 꽤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나 제대로 된 보육시설이 없고 유급 육아휴직 제도가 사실상 전무하던 시절, 육아를 위해 일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했던 쪽은 대부분 엄마였으니까요. 직업적으로는 선생님이나 의사가 된 친구들이 대체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변호사들은 대체로 행복하지 않거나 다른 직업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은행이나 펀드 매니저 등 금융권에서 일한 친구들은 그동안 모은 재산을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하루빨리 직종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꿈꾸는 분야는 예술 쪽이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 일한 친구들은 대체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예술 분야에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혼한 친구들은 대체로 이혼한 뒤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은 이혼을 한 친구들은 이혼한 뒤 삶이 훨씬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친구들은 결혼 후 어느 시점에 부부 관계가 성숙한 관계로 접어드는 계기나 전환점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친구는 내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상담을 받던 중에 답답한 마음을 담아 나도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당연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아내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건 남편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며 그 부족한 점이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부대끼는 부부는 종종 이 간단하고 자명한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거의 모든 친구들이 자기가 젊었을 때 특히 얼마나 많은 것을 사사건건 비판했는지 생각하면 놀랍도록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어느덧 50을 넘은 우리는 사랑해 라는 말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자주 그리고 많이 했습니다. 동창회에서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가깝고 친한 이에게만 아껴서 쓸 수 있게 쟁여놓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또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며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된 이들은 그 결정을 잘한 일이라며 만족해했습니다.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버드 메모리얼 교회의 종이 27번 울렸습니다.
1988년 졸업생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27명을 기리는 의미였습니다. 모두 숙연해진 우리는 앞으로 30년 동안 타종해야 할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리라는 숙명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50이 넘으면서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너무 늦기 전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식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해준 말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나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미처 꽃 피우지 못하고 살지 못한 나날들에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우리 아이가 누구보다도 눈부시고 찬란하게 살아낸 21년을 기억하고 감사할 겁니다. 죽음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에 두려워한 적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여전히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친구 한 명은 건강 관련 회사를 경영하다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며 얼굴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치료가 잘 돼 동문회에 온 친구를 본 나는 반가운 마음에 우리 이렇게 만났네 라고 격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들뜬 마음을 좀처럼 가라앉히지 못한 채 우리는 계속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들썩이며 서로를 향한 반가움을 계속되는 포옹과 따뜻한 웃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곧 더 많은 것이 쓰러지고 사라지겠지만 이렇게 함께 있기에 그 또한 치러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만으로 모든 걸 치유하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가 말한 것처럼 사랑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책꾸러미 생각. 이 글은 하버드 졸업 30주년 총동문회에 참석한 하버드 출신 작가의 글에서 발췌했습니다.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은 부분 공감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정말이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사사건건 비판하고 얼굴을 붉혔었는지요. 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얼마나 아끼고 또 아꼈었는지요. 곧 더 많은 것들이 쓰러지고 또 사라지겠지만 누군가 나의 삶을 아름다웠다 기억할 수 있도록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